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남편이 판사인데 네네. 이 최모 씨 재판을 끝까지 안 했다 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이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와 이게 동업을 했는데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장모 최모 씨가 이제 승소를 해서 이제 정대택 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간에서 이제 일종의 중재를 했던 인물 법무사 백모 씨가 여기서 중간에 껴 있었는데 네네. 이 사람이 사실 사건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해서 이 정대택 씨가 장모 최모 씨를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이 항소심에 가가지고 한 1년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재판관이 이제 김재호 판사였다라는 거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기해 준 것이다. 판사의 어떤 재량으로 연기해 준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봄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죠. 봄비 노래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두 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봄비죠. 누구도 이은하의 이은하의 봄비 네. 또 정상근 기자는 저는 장범준의 봄비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노래는 어때요? 어느 피아니스트의 봄비?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요? 그 피아니스트는 왠지 19 앵디 피아니스트일 것 같아요. 하여튼 눈치 발로. 예.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죠. 오늘 현황 어떻게 돼요? 0시 기준으로 총 확진자 수는 7,513명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전날 대비 131명 늘었습니다. 네. 100명대 그것도 100명대 뭐 초중반 정도 사이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폭인데요. 지난달 25일 이후에 14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인 248명 늘어난 것보다 100명 이상 적은 수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수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것도 거의 반영된 영향이고요. 특히 최근에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46명 역시 지난 7일 통계에 이미 반영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마음 아파트 얘기했는데 네. 이 신천지 집단 거주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뭐 한마음 아파트에 이어서 이 대구시의 한 연립주택에서도 이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기 이제 확진자 주소를 정리하다가 그 신천지 교인 3명이 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를 발견했는데 네. 이 찾아가 보니까 신도 5명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들이 모두 또 확진자로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천광역시가 이 관내 신천지 교인들이 함께 머무는 숙소를 찾아봤더니 29개가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뭐 강원도에서는 그 약 89곳에 신천지 신도 집단 거주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또 40여 곳이 원주시에 집중이 돼 있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27곳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뭐 소위 신천지 복음방 그런 게 아니고 집단 거주지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네,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전에 뭐 신천지 숙소로 이제 뭐 발견된 곳도 있었는데 이 폐쇄됐던 다른 곳과는 달리 뭐 이런 곳을 이제 폐쇄를 할 경우에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을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곳은 아직 폐쇄를 하진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이제 긴장해야 될 일이 서울 구로구 콜센터예요. 코리아 콜센터라는 그 11층에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어요. 네.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험 위탁 콜센터인데요. 이 확진자가 지금 아침에 신문 보도에서는 한 40명이었는데 지금 뭐 60명 이상 된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64명까지 지금 나오고 64명까지 늘어났죠. 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콜센터라는 것이 매일매일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또 하루 이틀 걸러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격일제 근무도 네, 하고 격일제 근무기 시간제 때문에 근무하고 그러니까. 확진자들과 접촉이 있는 직원들은 다 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최종 확진자 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콜센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 전문가인데 이 콜센터라는 것이 또 여론조사를 실제 이 사람 전화조사 면접원들이 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환경이거든요. 아주 뭐 완전히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거리가 가깝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서로 간에 비말이 튈 수 있을 경우도 있고 서로 간에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환경 자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 정확하게 발음을 하기 그렇죠. 어렵거든요. 마스크 그래서 쓰고 일하긴 그렇겠죠. 아주 이게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돼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 건물이 윤건영 후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구로에 네. 출마하는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죠. 캠프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물에요. 네, 그래서 자가격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선제적 조치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 좀 살펴봤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요. WHO가 팬데믹 위협이 현실화됐다. 처음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동안 이 팬데믹 현상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는데 이 지난 주말 이후에 그 유럽 등에서 확진자가 폭증을 하니까 입장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어섰고 이 사망자가 4천여 명에 이르는데 뭐 이탈리아가 지금 아마 1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프랑스도 한 1,500명 정도 가까이 되고요. 또 중동에서도 뭐 이란에 한 7천여 명 정도 지금 확진자에다가 또 사망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동안 또 청정 지역으로 꼽혔던 이 중남미 지역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고 또 파라과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요? 이 세계 보건기구가 예. 팬데믹, 팬데믹. 팬데믹이죠. 네. 아이해서 팬, 그다음에 네. 어이해서 대, 예. 그다음에 믹, 네, 이 팬데믹에 밑줄을 긋고 이제 별을 좀 쳐야 근데 됩니다. 이게 영어인데 이 용어가 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우려, 공포 네. 이런 것들을 연상케 만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상당히 주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에 뭐 사스라든지 이게 대유행이 됐던 스페인 독감 같은 이런 경우에 이제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팬이라는 것이 우리가 팬 아메리카 광범위한 범위가 넓은 이 팬에다가 그 다음에 데믹이라는 것이 이제 인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데모그래피라고 하는 여기 이제 앞을 떼서 네. 접두사를 떼서 팬데믹.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대유행 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주는 공포심도 상당한 거죠. 그래요. 팬데믹이 워낙 그리스어의 출전인데요. 음. 팬이라는 건 이제 모든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데믹이라는 건 데모스 군중 네. 여기에서는 나온 얘기. 그게 네. 합쳐져서 팬데믹이다. 네, 다만 이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덧붙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 팬데믹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립국어하고 문화부에서는 이 팬데믹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좀 불러주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하여튼 네네. 팬데믹 중요하다 이거죠. 별이 몇 개예요? 별이 10만 개. 10만 네. 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해외 언론들이 모범적 사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기술력이 발휘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바로 그 과학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인데요. 진단 키트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선제적으로 성능이 좋은 것을 개발을 했고 또 우리가 격리 조치하고 있는 것 정부의 또 체계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서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다른 국가들에서도 입국 금지를 설사할지라도 한국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만큼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또 이 정말 활용 점정은 바로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이거든요. 미국 아니 독일의 그 헬센주에서는 도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햄버거 가게에서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 바로 샌드위치 가게의 드라이브 스루인데 정작 갔더니 햄버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방역을 주더라. 예. 네, 진단 키트를 주더라. 키트.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고 예. 하는 외국의 반응이었죠. 미국 워싱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뭐 사재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재기는 1위 품목이 이제 마스크고 2위 품목이 손소독제인데 네, 3번이 뭔지 아세요? 라면. 라면이 아니고 탄약이더라고요. 탄약. 탄약. 네. 탄약 총기류. 그 탄약이 저 아까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는 179%. 오. 네. 이번 일주일 동안 펜실베니아는 140. 그다음에 아. 텍사스는 128% 급증했다는 거예요. 판매가. 사회적 혼란을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겠죠. 탄약이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자기 있는 방어를 거는 해야 오로지 되니까. 총기하고 탄약뿐이다. 아, 미국은 또 실제 구입이 가능하니까요. 정말 이런 거 근데, 보면은 네. 예. 근데 좀 탄약도 약은 아닙니까? 약 아니에요? 탄약?
메디슨이요? 여기서 너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고 네. 보도가 나왔어요. 어제 오후 5시에 이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했는데 무려 500여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당초 예상이 한 400이었는데 네네. 500명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렇게 네, 했다면서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민주당이 한 100여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수가 모인 건데 오늘 내일 서류 심사를 하고요. 이 모레부터 주말까지 이 면접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이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그 윤주견 전 독립기념관장, 예,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화면에서. 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예.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의 정운천 최고위원 등등이 있습니다. 예. 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은 비례정당 만들면 안 된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비례연합 정당 참여 검토에 대해서 이 유권자를 배신하는 정치다, 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격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미래통합당은 자기들은 선거법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드는 거는 괜찮고 민주당은 이제 선거법을 이제 주도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이런 것이 이제 미래통합당 측의 논리입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민주당에서 이제 의원총회가 오후에 예정이 돼 있죠. 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의원총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뭐 당원 투표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비례민주당 현실적인 문제이고 미래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분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선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만큼 비례 연합 정당 바로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 바로 의원총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과 영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 또 중도층 유권자가 이탈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반면에 전체 당 내외 분위기는 또 이렇다고 미래통합당의 제1당을 능놓고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엇갈리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요. 워낙은 모레하고 글피 사이에 네. 그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었던 건데 오늘 그렇죠. 예, 의원총회를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밤쯤 돼야지 결과는 이제 알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늘 방송 끝나고요. 우리 무겁당도 의원총회 할 거예요. 총회합니까? 네. 회식인가요? 회식은 아니고요. 네. 총회하는데 무슨 회식을 해요. 네. 회의인데. 네. 어느 의원에서 합니까? 예? 요 앞에 회의실에서 안건이 네네. 저거예요. 안건. 안건이 뭔데요? 해장국집이요? 아니 험지 출마자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안건이에요. 다이어트에 이따가 성공한 치열한 토론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MBC 스트레이트 두 분 혹시 보셨어요? 프로그램? 직접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는 관련된 보셨어요? 기사는 네. 확인했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다뤘더라고요. 네,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수상한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 보도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의 대체적인 흐름은 2013년부터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라고 합니다. 네. 최모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이 그와 관련해서 또 조사 결과를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꼭 피해가는 인물이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였다. 최 씨였다. 이런 최 씨였다. 관련된 내용들을 밝힌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무슨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졌던데 통장 계좌의 그 잔액, 네. 그 증명서 이것도 다 위조를 하고 뭐 이런 거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네, 예금 잔고 뭔가 좀 증명서가 가짜로 미심쩍은 게 드러났던.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네.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남편이 판사인데 네네. 이 최모 씨 재판을 끝까지 안 했다 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이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와 이게 동업을 했는데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장모 최모 씨가 이제 승소를 해서 이제 정대택 씨가 이제 뭐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간에서 이제 일종의 중재를 했던 인물, 그러니까 법무사 백모 씨가 여기서 중간에 껴 있었는데 네, 네, 네. 이 사람이 사실 사건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해서 이 정대택 씨가 이제 다시 나와서 이 장모 최모 씨를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이 항소심에 가가지고 한 1년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재판관이 이제 김재호 판사였다라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이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기해 준 것이다라고 판사의 어떤 재량으로 연기해 준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총장은 네. 근데 신천지 수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발까지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성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신천지 이만희 압수수색 등 추미애 장관의 강제수사 명령, 국민 요청을 거부한 직무유기다. 이게 형법 제 122조더라고요. 예. 자주 이제 우리 최일구 행님께서 뚱커벨이 좀 직무유기를 많이 하고 있다. 때로는 또 직권 남용도 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인 형법 제 122조 122조입니까?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알겠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과 관련해서 이것, 즉 세계적 대유행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됐다 이렇게 말했죠. WHO의 전염병 경고 단계 중에 최고 위험 등급인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팬케이크 좋아요? 팬데믹이 좋아요? 뭐요? 팬데믹은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못 먹는 거요. 힌트를 달라고 그랬지 정답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에 열려 있습니다. 상품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